세계 지도 어디에도 없는 나라, 심지어 개인이 직접 세운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 볼 수 있는 초소형 국민책 마이크로네이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마이크로네이션이란 말을 들으면 작은 국가를 생각하면서 바티칸 시국이나 모나코 같은 나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크기가 작을 뿐이지 엄연히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권 국가인데요. 오늘 소개할 마이크로네이션은 그 어떤 공식적인 인정도 받지 못한 국가로 국제법의 허점, 개인의 꿈, 나름의 사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신만의 나라를 세운 자들의 이야기, 희망편과 절망편을 만나보겠습니다. 1967년 영국 육군 소령 출신이자 라디오 해적 방송을 운영하던 패디 로이 베이츠는 영국 해안에서 불과 11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낡은 해상 요새를 발견합니다. 그는 방송 송출을 위해 이 요새를 점거했는데 얼마 뒤 해양 구조물에서 방송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자 가족과 동료들을 이끌고 요새로 들어와 독립을 선언했고 자신을 대공 로이 1세로 칭합니다. 마이크로네이션 하면 가장 유명한 시랜드 공국의 탄생이었죠. 1968년 시랜드 인근에서 벌어진 경고사격과 관련해서 영국 법원이 요새가 0회 밖에 존재하므로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자 시랜드 측에선 이것을 국가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간주했습니다. 시랜드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1978년 독일인 사업가가 용병을 고용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들 마이크를 인질로 잡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소식을 들은 대공 로이 베이츠는 헬리콥터를 동원해 직접 요새에 침투, 총격전 끝에 용병들을 구금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가 자국민 석방을 위해 외교관을 파견해 공식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인데요. 시랜드는 이 사건 또한 국가로서 사실상 인정받은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2006년 대화제로 국토 전체가 불타고 2007년엔 재정난으로 영토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2012년 아버지를 잃은 마이클 공작은 시랜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랜드는 자체적으로 화폐와 우표를 발행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귀족작위나 시민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엔 통조림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있는 몰로시아 공화국은 가정집 뒷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설립자 케빈 보는 어린 시절 친구와 왕국 설정놀이를 즐겼는데 그것이 독립국 선언회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몰로시아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택이지만 국경과 세관이 존재하며 독자적인 헌법, 우체국, 은행은 물론 발로라라는 자체화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화폐의 가치는 유명 브랜드의 쿠키 반죽 가격에 연동된다고 하네요. 자체적인 해군과 우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해군은 팽창식 카약 몇 대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 프로그램은 모형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몰로시아는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방문하면 케빈 보 대통령이 직접 국토를 안내해주고 여권엔 몰로시아 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금지 품목이 있는데 총기와 담배, 행시금치, 플라스틱백, 바다코끼리, 선교사와 외판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몰로시아는 국제적인 승인이나 거창한 영토를 꿈꾸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상상력에서 시작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된 이곳은 어쩌면 가장 성공적인 형태의 마이크로네이션일 수도 있겠네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에는 특이한 땅이 있습니다. 다뉴브강에 있는 고르냐시가란 섬인데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 영토로 간주하고 시료 지배하고 있지만 세르비아는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지 않는 국제법상 주인 없는 땅이죠. 그러던 중 2015년 체코의 자유주의 정치인 비트 예들리치카는 이 기묘한 상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으로 가 리버랜드 자유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했고 국민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로만 운영되는 자유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건국 선포 불과 몇 주 만에 수십만 건의 시민권 신청서가 쏟아져 들어왔죠. 물론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리버랜드로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양국 모두 리버랜드의 무주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리버랜드 정부는 공식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전 세계에 대표부를 세우고 외교 활동을 벌이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버려진 해양 요새가 시랜드 공국이 되었다면 이탈리아에선 해양 구조물을 직접 짓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1968년 이탈리아 공학자 조르조 로사는 10년에 걸쳐 아드리아의 공해상에 인공 플랫폼을 완성하고 레스토랑과 바, 우체국 등을 갖춰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유로운 섬은 잠시 동안이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마치 꿈의 공간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이탈리아 정부는 로즈 아일랜드를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구조물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간주했고, 독립선언 55일 만에 정부는 경찰을 보내 섬을 점거. 그리고 1969년 2월 이탈리아 해군은 다이너마이트로 이 자유의 섬을 폭파시켜버립니다. 1970년 농부였던 레너드 캐슬리는 호주 정부의 밀 생산량 할당 제도에 불만을 갖고 자신의 거대한 농장을 헐리버 공국으로 선포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일관되게 호주법 적용 대상으로 봤죠. 헐리버 공국은 자체 화폐와 여권을 발행하며 유명 관광지로 자리 잡았으며 레너드 공작은 50년 가까이 자신만의 왕국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영원히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2017년 미납소득세, 가산세, 이자를 합쳐서 수십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2019년엔 레너드 공작이 사망, 2020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관광 수입으로 겨우 버티던 헐리버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결국 후계자 그레이엄 공작은 2020년 8월 50년간 이어온 국가를 해체하고 다시 호주에 편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972년 미국의 부동산 사업가 마이클 올리버는 남태평양의 미네르바 산호초에 모래를 쏟아부어 작은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금 없는 자유주의 국가를 꿈꾸며 미네르바 공화국을 선포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웃 국가인 통가 왕국을 자극했습니다. 통가는 이 산호초에 영유권을 주장했고, 이 낯선 국가를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미네르바의 독립선언 불과 5개월 뒤 통가의 국왕 타우파하우 투포우 4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미네르바로 향했습니다. 국왕이 배에서 지켜보는 동안 통가군은 미네르바의 깃발을 내리고 통가의 깃발을 꽂았고, 그 자리에서 미네르바를 통가 왕국의 영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미네르바 공화국은 짧은 역사와 함께 허무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바다 위 강철 요새에서 남태평양 산호초 섬까지 수많은 마이크로네이션이 탄생하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곳은 끈질기게 정체성을 지켜냈거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어떤 곳은 법과 물리력, 재정난 같은 현실의 벽 앞에서 짧은 역사를 남긴 채 사라졌죠. 오늘날까지 이들 가운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정식 주권국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라를 세운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가요?